자, 안녕하세요. 피싱로그 99.9의 박기현입니다. 제가 가을부터 시작했죠. 가을에 잘 먹히는 루어, 그리고 겨울에 또 잘 먹히는 루어, 이게 시리즈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. 여름에 잘 먹히는 루어 또 한번 해드려야죠. 뭐 여름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탑워터죠.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루어를 탑워터라고 하는데,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탑워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떻게,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탑워터의 꽃이죠. 포퍼. 뽀뽀 거린다고 해서 포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포퍼의 생명은 이 컵이 물을 밀어낼 때 내는 그 파장과 소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포퍼는 뽁 하는 그 파장음이 크거나 아니면 명확하거나 해야 돼요. 그게 물속으로 퍼져야 되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퍼의 제품을 고르실 때는 이 컵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, 완벽하게 생긴, 독특하게 생긴 거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대표적인 그 포퍼는 이렇게 물을 잘 밀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,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물을 밀어낸다기보다는 물을 옆으로 퍼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상황에 맞게 포퍼를 고르실 때 이 컵 모양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. 이 포퍼는 언제 쓰면 좋으냐? 고기를 끄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즉, 스테이를 하면서 물 밑에 있는 고기가 이걸 보고 올라와서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루어라고 보시면 돼요. 즉, 뽁 할 때 이 밑에 있는 고기가, 보통 다른 탑워터는 이렇게 지나가면 고기가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, 뽁 기다리고 뽁 기다리면 밑에 있는 고기가 우 올라와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 밑에 있는 고기를 끄집어 올린다. 그러면 어디다? 주로 고사목이나 물속에 수중 장애물에 떠 있는 고기를 불러 올릴 때 아주 좋습니다. 포퍼는 그런 곳에서 쓰면 정말 좋아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크롤러 배트입니다. 이게 약 한 3, 4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죠. 즉, 큰 날개가 달려있는, 윙이 달려있는 루어인데, 이 뭐 매미를 닮은 루어부터 뭐 다양하게, 요즘에 물고기처럼 생기는데도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게 많죠. 이 크롤러 베이트, 크롤러 이 탑워터의 핵심은 느리기입니다. 저항이 너무 많이 걸려요. 즉, 날아가서 물에 톡 떨어졌는데 감으려고 하는데 이 날개가 너무 물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빨리 안 되는 거죠. 그거를 역이용해야 됩니다. 즉, 빨리 안 되니까 천천히 한 자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역시 뭐다? 이 역시 물속에 있는 거를 천천히 스테이에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. 이 크롤러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윙의 크기에 따라서, 바디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처가 상당히 뭐 다양한데, 제 경험상 가장 좋았던 곳은 물속에 나무가 잠겨 있거나 직벽 중간중간에 떠 있는 고기들이 여름에 천천히 이걸 운용하면 올라와서 때린 적이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윙의 파장은 포퍼의 파핑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운용해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, 탑워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탑워터 하면 뭐지 하면서 이걸 떠올릴 겁니다. 스틱 베이트라고 하죠. 이 정확한 명칭은 그냥 탑워터 중에 탑워터 스틱 베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펜슬 베이트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특정한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군요.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틱 베이트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점은 바늘이 몇 개냐. 저는 바늘이 2개보다는 3개를 선호합니다. 왜냐, 이 스틱 베이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워킹 더독, 개가 걸음을 걷듯 좌우로
이렇게 액션이 온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테이 할 때도 뭐 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움직일 때 고기가 와서 때린다고요. 그러면 움직이는 고기와 움직이는 루어가 만났을 때 더 잘 걸리게 하려면 바늘이 2개보다는 3개가 훨씬 더 유리해요. 그래서 저는 바늘에 3개 달린 스틱 베이트를 꼭 추천을 드리고, 이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어떻게 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액션이 달라집니다. 물에 한번 담궈 보세요. 그러면 대부분이 이 물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대부분이 약 한 45도쯤 이렇게 뜹니다. 그런데 이렇게 뜨는 제품도 있어요. 반대로 이렇게 뜨는 제품도 있습니다. 이 각도에 따라서 워킹 도덕을 할 때 액션이 달라집니다. 즉 이런 식으로 서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로드웍에 예민합니다. 살짝만 툭툭 쳐도 이 워킹 도덕이 어긋나 버리거나 하게 되죠.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예민하니까 그 기민한 로드웍으로 마치 우직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닌 마치 고기가 파파팍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정확한 그냥 워킹 도덕입니다. 샥샥샥샥샥샥샥 한 채 어트림도 없이 하는 워킹 도덕을 위해서 물 위에 수평으로 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물 속에서 뜬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곳에서 어떤 걸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요 스틱 베이트도 떠 있는 모습을 고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스틱 베이트가 끝이 갈수록 좁아지는, 즉 머리가 아니라 이 꼬리 부분이 갈수록 좁아지는 루어는 캐스팅을 할 때 바람의 저항을 좀 많이 받습니다.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의도치 않게 루어가 이제 흐트러지거나 하는데, 이때는 힘을 좀 빼고 가볍게 던지시면 괜찮습니다. 자, 뭐 최근에 이제 들어서 가장 인기가 좋은 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탑워터 중에 탑워터 프로그 루어죠. 속이 이렇게 비었다고 해서 할로우 바디라고 하는데,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즉 앞에서 얘기했던 포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, 그리고 일반적인 주둥이를 가진 프로그. 이 뾰족한 일반적인 프로그는 마름이라든지 빽빽한 수초에서 걸리지 않고 잘 넘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프로그로의 단점이 뭐냐면 어필이 약해요. 즉 물 위에 떠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물 속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할수록 이 부력을 못 잡는 거라 가라앉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최대한의 부력을 잡기 위해서는 딱히 어떠한 여기에다가 재료를 첨가를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어필이 약해요. 그래서 포핑형으로 만들었는데, 포핑으로 어필을 주려고 하니 이 수초에 또 너무 잘 걸리는 거죠.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. 그래서 최근에는 이 꼬리 뒤에 어떤 뭐 블레이드를 단다든지 뭐 구슬을 단다든지 해서 뭐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들도 있습니다. 프로그를 대부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프로그를 어떤 좋은 프로그를 써야 되나요? 라고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프로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비거리 잘 나와야 되는데, 비거리 후 날아가서 물에 통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프로그는 이 훅셋이 정말 안 되는 루어 중에 하나예요. 자, 이 프로그가 물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. 베스가 정확하게 항상 100%, 99.9% 뒤에 와서 이렇게 딱 문다면 챔질을 하면 무조건 걸리겠죠. 근데 베스는 그렇게 물지 않습니다.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물고 여기서도 물고 여기서도 물고 날아와서도 때리고 막
자기 마음대로 때리거든요. 그러면 가뜩이나 크기 대비 입이 큰 베스가 물면 어디서 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걸린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잘 걸리게 하게끔 이 프로그가 떠 있는 각도를 조절합니다.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 프로그가 훅 챔질에 유리해요. 이렇게 떠 있으면 베스가 정말 정확하고 강하게 물어야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정도로 돼 있으면 물 안에서 어떻게 때려도 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좋은 프로그는 물속에서 각도가 어떻게 서느냐, 그리고 이 바늘 각도가 얼마만큼 잘 박히게 위로 솟아 있느냐, 그리고 어떤 바늘을 썼느냐, 그렇게만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팁인데, 개구리 고르실 때 불투명한 걸로 웬만하면 하세요. 예, 투명한 거는, 투명 재질은 약간 뻑뻑해서 챔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그 낚시에 입문하신, 타버터에 입문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웨이크 베이트입니다. 웨이크 베이트, 말 그대로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루어인데, 이게 왜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별다른 액션이 없습니다. 로드웍을 주지 않아도 그냥 던지고 감아도 자기가 알아서 물을 밀고 움직이죠. 이 단순한 파장이 물속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특히 크면 클수록 물파장이 많이 일어나고 큰 베스들에게, 그리고 약간 깊은 곳에 있는 베스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크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침 일찍, 새벽 또는 저녁 늦게, 밤 이럴 때 천천히 한번 써보십시오. 이 웨이크 베이트의 생명은 파장과 소리거든요. 크면 클수록 자기가 알아서 물파장은 자동으로 내는데, 이 소리, 대부분이 이렇게 구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소리가 속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복합적인 사운드를 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웨이크 베이트는 좀 짜증을 유발시켜서 잡아내는, 또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잡아내는 그런 루어다, 그런 타버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독보적인 좀 그 위치에 있어요. 프롭 베이트라고, 예전에는 이제 프롭이 달려있는,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루어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약 몇 년 전에 그 독보적인 어떤 장르를 구축한 겁니다.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프롭 베이트라고 하는데,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롭 베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플라스틱의 프롭을 단 루어죠. 이 와퍼 플로퍼라고 이제는 대명사가 됐습니다. 루어 하면 뭐로 잡았어? 하면 나 스틱 베이트로 잡았어. 나 포포로 잡았어. 근데 뭐로 잡았어? 와퍼 플로퍼로 잡았어. 그래?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 이제 고유명사, 대명사가 됐어요. 제가 몇 번이나 고기 잡는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, 일단은 금속성이 아닌 플라스틱이 내는 특유의 그 부드러운 소리, 그 소리가 정말로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비거리도 아주 잘 나오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와퍼 플로퍼는 어떤 타버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제 필수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베이트 계열에 들어가지만 어떤 독보적으로 이제 와이어 베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쪽에 있는 거죠. 버즈베이트입니다. 버즈베이트는 제가 작년에 그 버즈베이트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, 버즈베이트의 생명은 소리입니다. 소리. 첫 번째도 소리, 두 번째의 소리. 버즈베이트의 생명은 무조건 소리예요. 이 소리가 어떤 거냐, 어떻게 나느냐, 얼마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버즈베이트는 그 생명이, 그리고 그 특징이 딱 갈리게 됩니다.
이 버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색한 곳에 은신해 있는 베스들을 밖으로 빼는, 호기심을 유발시켜서, 짜증을 유발시켜서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물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버즈베이트는 제가 봤을 때 커버에 좀 많이 숨어 있는 베스들이 있다, 또는 오름수위, 장마 오름수위로 그 잠겨진 6초 사이사이에 고기들이 있다 할 때 그걸 끄집어 올릴 때 쓰면 정말 좋습니다, 버즈베이트는. 그리고 이 버즈베이트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. 뭐 여기 프로펠러가 있는 건 다 아실 텐데 옆에 이제 크래커라고, 크래커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,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거든요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삼각형의 황동 모양, 황동으로 만든 크래커가 달린 겁니다. 구슬 모양으로 달린 것도 있고요, 없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크래커의 유무가 아니라 위에 이 프로펠러가 어떤 방향으로 또 달려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주 미세하게 좌쪽으로 틀거나 우쪽으로 틀기도 합니다. 이 프로펠러의 방향에 따라서요. 그렇기 때문에 난 일직선으로 가면 돼, 약간 좌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다, 이게 이제 그 불량이 아니라는 거, 그걸 아시고 나중 되면 그걸 가지고 역이용합니다. 일자로 안 오게 되고 싹 쇼라인 딱 붙여서 쫙 오게끔, 휘게끔 해서 사용하기도 하죠. 저는 이제 버즈베이트의 다음에 뭐 혹시 심화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해보고요. 버즈베이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이 버즈베이트가 빨리 움직이는 루어 중에 속합니다. 꽤 빨리 움직여요. 따라라라 소리를 내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, 이 빨리 움직인 걸 베스가 따라와서 치거나 하다 보니 헛방이 많아요. 즉 물었는데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. 그렇기 때문에 버즈베이트는, 스피너베이트는 필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버즈베이트는 트레일 훅이 필수입니다. 특히 고기를 꼭 잡아내야 되는 사람들, 토너먼트 뛰는 사람들은 이 트레일 훅은 무조건 달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. 자, 일단 제가 뭐 다양하게 가장 대표적인 걸로 타버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름은 이제 뭐 무조건 타버터의 계절은 아닙니다. 하지만 타버터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저보고 타버터의 최고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할 때 저는 가을을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,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연하게 타버터를 먼저 시작하는 해가 이제 여름이라고,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. 여름부터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이 완전 완연해진 요즘에 이 타버터 들고 가셔가지고, 이제 프리리그 정말 좋은 건데 조금 쉬고 타버터도 한번 던져서 눈맛, 귀맛, 손맛 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타버터는 루어의 꽃입니다.